안녕하세요. 돌쇠뉴스 시작합니다. 오늘 FNN 뉴스 클립인데요. 제목은 속보 도쿄 감염 보고 누락 838건 연말연시 급증으로 보건소 압박입니다. 간단한 상황을 설명하는 단신인데요. 댓글 반응을 보면 데이터의 신뢰성에 금이 가는 일임에도 초점을 보건소 업무 압박 쪽으로 몰아가는 모습이 너무 눈에 보이는군요. 내용과 반응 차례로 보겠습니다. 도쿄도의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 수에 대해서 보건소의 보고 누락이 800건 이상 발견되어 가장 많았던 날에 2,500명을 넘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구체적 시기는 2020년 11월부터 2021년 1월 말까지라고 한다. 18개 보건소에서 보고 누락이 합계 838명분 있었다고 하며 하루 감염자 수가 가장 많았던 1월 7일에 당초 2,447명이었지만 보고 누락을 합하면 2,520명이 된다. 연말연시 대폭 증가로 보건소 업무가 몰린 것이 원인이라 판단된다. 이에 대한 일본 네티즌 반응 보실까요? 코로나 위기로 인한 업무 증가로 보건소 직원이 매우 고생하고 있는 것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이 기사 내용뿐 아니라 감염자의 보고를 지금까지 팩스로 실시하고 있는 등 업무의 구조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건소 인력 작업을 재검토하여 정확하고 신속한 진행이 되도록 개선해야 합니다. 이는 보건소만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후생노동성, 지자체, 의료기관 모두를 연계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정치인이 정책력을 발휘할 때입니다. 솔직히 실수가 뉴스에 나오는 게 조금 안심이 됩니다. 보건소님들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하지만 근래의 감소 경향은 정말 믿을 수 있을까 하는 기분도 듭니다. 자기적인 실수가 아니기를 빕니다. 당초부터 PCR 검사를 받을 수 없다는 이야기는 있었고 민간 검사가 보급되었을 무렵에는 그 부분이 카운트되지 않았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기준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걸로 봐서 매일 숫자에 일희일비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체계 확립이 제대로 안 된 가운데 현장은 아마 속수무책의 상태로 일하고 있었던 것이라 생각한다. 어쨌든 감염 소용돌이가 일어나기 전까지 보건소 인력이 축소되어 업무 개혁은커녕 잊혀진 존재였다. 이런 사태를 그냥 둔 정부 도의 책임은 무겁다.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 사고 때의 현장이 생각난다. 정부 도는 무엇을 했나? 날림 192연 그리고 은근히 압력만 가한다. 국민에게는 금지지만 정치인은 회식이 중요해. 중시해야 할 것은 중증자 수 및 희생자 수. 도쿄에서는 최근 재미있게도 감염자 수가 줄고 있는데 중증자는 보합 상태로 희생자는 이미 과거 최고였던 1월에 육박하는 기세다. 이것을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 아마추어적인 생각이지만 도저히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매스컴은 연일 줄어들었다고 난리다. 작년부터 조금 더 개선되지 않았고 이를 미루기만 한다. 보건소는 어디까지나 지자체의 책임, 구와 도의 연계가 원활하지 않은 것을 때때로 매스컴이 보도하지만 곧 사라져버린다. 아직도 나라와 도의 중증자 수, 희생자 수 차이가 나타나는 게 지적되고 무엇인가 손을 대고 있는 것이 그런 요인인 것 같다. 퍼포먼스는 필요 없다. 신속하고 의미 있는 정책이 최우선이지 않을까. 중소기업 사무직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업무량이 늘어나도 누군가 도와주거나 부서 증원은 없으며 그냥 야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코로나 위기에 보건소는 적절한 증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일까요? 보건소의 업무 증가로 인력이 따라가지 못한다는 이야기는 코로나 출현 초기부터 없어지지 않아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만 조금씩 개선되고 있는지 그것이 매우 궁금합니다. 설마 아직도 팩스는 아니겠지. 본격적인 의료진을 만나기 전에 우리에게는 생명을 맡기고 부탁하는 창구이므로 보건소 직원분들의 부담 경감은 물론 업무 전체의 원활한 흐름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되길 바란다.
보건소 업무가 몰리는 건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만 그것만이 보건 누락의 원인이 아니라 도쿄도의 집계 체계나 연락 체계에 어떤 문제가 있는 건 아닌지요. 새삼스럽습니다만 도쿄도는 다시 한번 코로나 대책에 관한 체계 상황을 재점검하고 시정해야 할 부분은 시정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 말은 검사를 받고 싶어도 못 받고 거절당한 사람도 있을 테니 실제는 더욱 많다는 것이겠지. 웬일인지 거절하려고 전화 업무를 열심히 한다. 검사 체계나 검사 집계 정도는 이미 확립되었어야지 1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시대에 뒤떨어진 팩스 집계라면 정보 유출이나 이번처럼 집계 사고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민간 대기업에서는 이미 팩스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보건소뿐 아니라 관공서나 경시청 등이 왜 개선하지 않는지 이상합니다. 제대로 시정해야 한다. 왜 보고가 누락되었는가? 왜 보건소의 업무가 압박되었는가? 선제 대책은 왜 못했는가? 향후를 위해서도 책임을 가지고 시정해야 한다. 독자적 검사 확충이나 자택 요양자에 대한 식량 배급 유무, 일별 양성자나 그 속성 등의 정보 공개, 이것은 지자체마다 차이가 많다는 게 간단한 조사만으로도 알 수 있다. 보건소 인력 충원 노력에도 큰 차이가 있을 것이다. 다음 선거에 반영할 수 있도록 자신이 살고 있는 지자체의 대처를 제대로 알고 인근구와 비교해서 어떤지 수장의 발언이나 대응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어처구니 없이 농땡이 치는 지자체장들이 많이 있으니까. 보건소 분들은 고생하고 있는데 후생노동성의 행정 능력이 떨어지고 있음을 통감하지 않을 수 없는 기사다. 검사체제의 충족, 양성자 수의 정확한 파악, 병상의 융통성, 왜 지휘를 잘해서 갖추지 못하는 것일까? 우울증이 생깁니다. 매일 양성자 수는 어디까지나 기준일 뿐 일주일 합계의 검사 수, 양성자 수를 제대로만 보고해주면 당황할 필요가 없지 않을까요? 1개월 이상이나 늦은 보고는 역시 불신감으로 이어져 버리는 것 같습니다. 보건소의 업무는 다양하다. 하다못해 PCR 검사 업무만이라도 민간 업체에 맡겨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좋다. 이 보고 누락을 보건소의 책임으로 돌려서는 안 된다. 보건소를 계속 줄이고 직원 부담을 늘린 행정의 책임이 있다. 돌쇠 한마디. 뭔가 보건소 업무 압박에 비중을 두면서 초점을 흐리는 댓글들이 많군요. 데이터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큰 문제를 덮어버리고 엉뚱한 곳에 시선을 돌리려는 얍삽함입니다. 감사합니다. 돌쇠 물러갑니다. 이번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돌쇠처럼 우직하게, 마님처럼 화끈하게